네, 안녕하세요. 4주차 2강, 2장의 직류저항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40A 회로에서 두 노드 사이의 두 노드 A, B 사이의 전압 VAB가 0이 되는 조건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0이 되려면 저항값이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그거 알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노드 사이의 전압 A, B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지점과 그 얘기는 전위가 이 A 지점이나 B 지점이 기준점 여기 접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5V고 여기가 5V여야지 여기가 전위차가 0이다라는 것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므로 그걸 이용하면은 일단 여기에 걸린 전압 VA 또는 교재는 V3라고 해놨으니까 그 얘기는 V3라는 얘기는 VAD를 의미하는 거야. VAD 여기 A 지점이고 여기 D 지점이니까 VAD 요거인 거고, 그리고 V의 포는 뭐냐 하면은 V의 BD를 의미하는 거야. V의 BD 이것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 또 여기를 선을 하나 이어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선을 이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지금 또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에 이거를 2라고 지금 써놨지만 V의 CB 점이라고 써볼게요. CB 지점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에 이거는 CA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V의 원은 V의 CA하고도 같은 건데 같은 그런 위치인 거고, 또 V의 2는 V의 CB하고도 같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요것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같아야지 여기가 지금 VAB가 0이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거로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거 VS3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리 흐르는 전류를 볼게요. 다시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쓰겠어요. 그래서 VS3는 I의 1 곱하기 R3로 쓸 수가 있네. I의 1 곱하기 R3. VS3가 전압 R3에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거기에 전압 강하를 의미하는 거니까 I의 1에 R3로 쓸 수가 있어요. 또 VF4는 여기가 VF4지,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므로 R4에 I2로 곱해주면 되겠네. 즉 I2의 R4다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0이 될 조건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전위차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전위차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즉 V3와 V4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I의 1 R3는 I의 2의 R4다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과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 VAB가 0이 될 조건이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V의 1을 먼저 구해보면 V의 1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의 1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I의 1 곱하기 R1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의 1이니까. 또 V의 2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로 표현해 놨으니까 I의 2 곱하기 R2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전압이 어떻다? 얘하고 여기 걸린 전압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즉 얘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I의 1 곱하기 R1은 I의 2 곱하기 R2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뭐 어떻게 하든 대입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i의 그냥 나는 이렇게 i의 원분의 i의 2로 이렇게 가볼게요. i의 원분의 i의 2는 r4분의 r3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 여기는 요식은 i의 1분의 i의 2는 r2분의 r1이 된다라는 얘기네. 그러므로 요것과 요것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r4분의 r3는 r2분의 r1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곱해주면 그러므로 요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가주면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다 라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식이 하나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은 두 노드 사이 A, B가 여기가 0이 되려면은 여기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그것의 곱이 서로 같으면 돼. 즉 R1, R4가의 곱과 요거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R2와 R3가 이렇게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노드 사이에 A, B 사이에 검유계가 디텍팅 한다라고 해서 D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류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 2-40B를 살펴보자. 이 회로는 검유계 요거만 없으면은 간단한 여기 전원 있고 병렬 이거 없으면은 그냥 간단한 병렬 회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AP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어서 예상보다 복잡한 회로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다리를 브릿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브릿지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회로를 우리는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 브릿지 회로는 직류에서는 미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 교류에서는 미지 저항뿐만 아니라 인덕턴스, 커페이턴스 그리고 주파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각 저항값을 적당히 조정해서 노드 A와 노드 B의 전위를 같게 하여 A, B 사이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브릿지를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브릿지가 평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평형 조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대각선으로 있는 R1 곱하기 R4 그리고 R2 곱하기 R3가 서로 같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려면 마주보는 저항끼리의 곱이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또한 명심 그리고 기억을 해둬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림 2-41의 브릿지 회로가 평형되었을 경우 미지저항 RX를 구하라. 이거 평형되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즉 전이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서로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 8RX는 4 곱하기 6 해가지고 그러므로 RX는 요거 4일은서 4, 2, 8 약분되고 2일은이 2, 3은 약분되니까 RX는 3, 5옴이 되겠다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림 2-43 이게 A야. A 회로에서 A, B 단지 사이의 합성 저항 R5옴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이거 합성 저항 구하라는 얘기네. 자, 이랬을 때 요거 푸는 법은 여기가 이제 7오 여기가 뭐 15옴이랑 2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5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는 거로 하고요. 델타 Y 변환으로 푸는 거고, 지금 이러한 예제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사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쉽게 구하는 것은 일단 서로 곱해줘. 대각선을 하면 15옴하고 2옴이 흐르면 을 곱해주면 몇 오음이 돼? 25오음이 되는 거지. 20은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몇이 돼? 25오음이지. 그러니까 여기 서로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대각선이. 그 얘기는 여기 브릿지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든 또는 없든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이거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 요거는 없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잖아. 도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또는 이걸 도선을 그냥 도선만 연결해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다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A 지점이 여기고 15옴 그리고 4옴이야, 그치? 이렇게 해서 4옴, 15옴 여기 4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와가지고 여기가 B 지점이 되는 거지. 다음 밑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5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2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직렬이니까 여기는 14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직렬이니까 7옴이 되네. 7과 14옴이 병렬로 되어 있는 합성 저항 RAB를 구하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얘는 7 플러스 14분의 7 곱하기 14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해주면 21, 여기는 7 곱하기 한 번 더 쓸게요. 14로. 그러면 7, 7, 7, 3, 21, 3분의, 그래서 얘는 3분의 14 옴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푼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그냥 도선 저항 7옴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야. 여기 아니 7옴이 얘는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서로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7옴을 달아놔도 여기에, 그 얘기는 여기 전이차가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그냥 쭉 연결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전이차는 0볼트가 되는 거니까, 도선 사이에 여기 전압 강화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0볼트가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지점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도선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선을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 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5옴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선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도선 이렇게 있어. 여기는 5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옴, 여기는 5옴. 이거 도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4옴이야. 4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2옴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 지점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가 쉬워졌지? 여기는 5옴과 15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2옴과 4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5옴과 15옴을 병렬 연결한 거를 구해보면, 5랑 10이랑 병렬되어 있는 거는 5 플러스 10분의 5 곱하기 11이겠죠. 그러므로 얘는 15분의 5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5 1은 5, 3, 15 해서 3분의 15옴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하나는 여기는 3분의 15옴이 됐다라는 얘기야. A 지점. 그래서 나온 여기. 그리고 4옴이랑 2옴을 합성저항 구해보면, 4옴이랑 2옴 합성저항하면 4 더하기 6 해주면 4 더하기 2 해주면 6옴, 4, 2,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2, 3은 6, 2, 4, 8 해서 3분의 4옴이 되겠다라는 얘기네. 여기는 3분의 4옴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토탈은 R 합성저항 RAB라고 하는 이 지점의 저항값은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직렬이니까 3분의, 그래서 몇이 돼? 그렇지, 3분의 14옴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3분의 14옴 없는 거로 해석하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로 해석하는 거랑 동일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렇게 했을 때 만일 여기가 평형이 아니라면, 즉 여기가 2옴이 아니라 5옴이라면은 50대 여기가 4, 5, 20이니까 평형이 된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합성 저항 구하려면은 그거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델타 Y 변환 그렇게 해서 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 평형되었을 때를 갖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요 7옴이 없는 거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도선이 이렇게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의 델타 Y 등가 변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해석하려고 합성 저항을 구할 경우 직렬 또는 병렬 연결이라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회로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림 2-45와 같이 저항 3개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연결된 델타 결선, 이걸 이렇게 이제 삼각형, 이걸 델타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래서 델타 결선 또는 저항 3개가 Y자 형태로 이렇게 연결된 Y 결선이, 그리고 또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델타 결선과 Y 결선이 이런 식으로 결합된 회로가 대표적으로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A하고 B 지점의 합성 저항을 구하려다 보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얘하고 이 저항과 이 저항은 병렬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얘가 이쪽으로 직렬인가, 이게 직렬인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여기 Y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병렬이 되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는 두 저항하고는 병렬인데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구별하기가 힘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Y 등가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항 RAB 그리고 RBC, RAB 델타 결선의 RAB, A와 B 지점의 사이에 있는 저항 RAB라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RBC, B하고 C하고 있는 저항 RBC, 그리고 RCA,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델타 결선된 회로를 RA 그리고 RB, RC로 해서 Y 결선된 등가 회로로 변환하는 등가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사실 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업수학 1장 내용은 다 끝낸 거로 이제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내가 다 풀어놨죠. 그래서 그 녹화한 거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거 푸는데도 한 시간이 좀 꽤 걸렸죠. 그래서 그걸 녹화한 거를 올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또 들어주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걸 이제 1kg 1옴이라고 하자고. 1옴, 여기가 1옴이면은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Y 결선 되어 있는, 얘는 Y 결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좀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얘는 2롬에 대해서 3분의 1배대 등가 회로로 변환할 때, 즉 델타로 된 것을 이렇게 Y로 변환하려면은 이렇게 3분의 1 오음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야. Y대로 된 거는 이렇게 3배로 뜬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조금 많이 유리하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회로 공업사항 내용으로 이거는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저항 다 구하면, 그래서 델타 Y 등가 변환에 대한 관한식을 얻게 된다 해서 RA는 전부 다 더한 거, 델타 결선되어 있는 RA, RBC, RCA를 분모에는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Y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요 저항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3개 다 더한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저항, 이 노드에 만나는 저항,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RB라는 놈이, 이게 RB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바깥에 있는 델타 저항을 다 더해줘.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요 저항, 요거와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요 저항값은, 델타 결선되어 있는 이 저항값을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요 노드에서 만나는 이 저항값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 공업수학 때 했으니까, 유도하는 과정 했으니까 그거로 생략을 할게요. 네.
반대로 또한 y 되어 있는 이 y를 델타로 할 때는 역으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C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RA, RB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길 바랍니다. 요건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별도로. 그림 2-47의 단자 A, B, A, B, C, A로 구성된 델타 결선을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야.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즉 얘를 변화하면은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 그 대신에 이 델타로 되어 있는 요거 세 개는 탈락시키는 거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이 놈하고 연결된 거는 얘네.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1.8 쓸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요 세 개는 요 세 개 값은 구해야 돼. 즉 요거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다음에 여기 요거랑 연결된 거는 이렇게 해서 5.6오음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는 얘기야. 이게 5.6오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Y 결선으로 변환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RAD를 구하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델타 결선 한 것을 Y 결선으로 바꾸려다 보니 요게 있는 요 저항은 즉 이 저항 이것을 뭐라고 할까? R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R2라고 할게요. 여기는 R3라고 할게요. 그래서 R1은 아까 그 공식을 외우라고 했는데 요거 바깥에 있는 거 다 더해줘. 즉 6 더하기 2 더하기 2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더해주고 요 저항으로 연결되는 이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6오음과 2오음을 서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10분의 6 곱하기 2 6이 1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5분의 6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6이 되겠어요. 또 R2는 어디를 R2라고 하냐면은 요 밑에 있는 거를 R2라고 했잖아. 여기를 이거를 R2라고 했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더해줘. 더해주니까 10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얘하고 같이 연결되는 요거 두 개의 저항을 곱해주면 되겠네. 즉 2 곱하기 2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2, 5, 10 하니까 얘는 5분의 2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2오음이 되겠어요. 다음에 R3는 위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델타 결선되어 있는 거 다 일단 더해주면은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 양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되는 저항, 델타 결선의 저항 6하고 2가 있네. 그치? 6 곱하기 2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2, 50 해가지고 얘는 5분의 6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R3는 얘는 5분의 6오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얘를 좀 더 편하게 좀 보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 5분의 6 여기다 쓰고 5분의 6 여기는 A 지점이야. 그 다음에 위로는 5분의 6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직각 배선으로 하는 겁니다. 직각 배선으로 하는 게 쉽지. 5분의 6 나와지고 여기는 1.8이야. 1.8 그리고 밑으로 간 거는 이렇게 해서 5분의 2 5분의 2는 0.2지 이렇게 0.4지 0.4 그리고 여기는 5.6이네. 여기 5.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이게 D 지점이 되는 것이야. 5분의 6은 10분의 12가 되는 거지. 10분의 12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 1.2가 되는 거네. 그쵸? 1.2랑 1.8이랑 더해주면 전체 몇이 돼? 그렇지 3이 되겠네. 3오hm 0.4하고 5.6이랑 더해주면 얘는 몇이 돼? 그렇지 6오음이 되겠네. 그러므로 또 등가루를 해주면 A 5분의 6은 1.2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로 갔던 것이 지금 몇이 됐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3오음이 됐어. 그렇지? 3오음, 3오음. 그래서 여기는 3오음. 밑에는 몇이 됐어? 그렇지. 여기가 6오음이 됐네. 6오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6과 3오음을 갖다 병렬한 거죠. 그러므로 6과 3 병렬하면 이건 몇 오음이 나왔어? 그렇지. 2오음이 나왔어. 그렇지. 6 더하기 3 분의 6 곱하기 3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간단하게 하면 얘는 1.2가 2오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된 걸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구해주면은 얘는 2오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A 지점, D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D니까. 그러면 합성 저항 구해주면 RAD는 몇이 되겠어? R 토탈은 그렇지 3.25옴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델타 결선 되어 있는 것을 복잡한 병렬인지 직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저항은 이렇게 델타 결선, Y 결선으로 우리가 풀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5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확인사항, 직렬 병렬 및 직병렬 회로의 저항 회로의 합성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직렬 저항에서 전압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가, 그리고 병렬 저항에서 전류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합성 저항 구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 이거 다 중요한 거야. 직렬 저항에서는 전류 분배 법칙이 성립이 안 하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직렬이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똑같은 거니까 전류가 동일한 거야, 직렬일 때는.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만 전류 분배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직렬 저항 회로에서 병렬 저항 회로에서는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이 안 되지. 즉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여기 이런 병렬일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AB라고 한다면, 여기가 AB라고 한다면 이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이랑 여기 걸린 전압이랑 같다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직렬 저항에서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을 전압 분배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병렬 회로에서 IA1과 IA2를 각각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렬 회로에서 직렬 저항 회로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가지에 흐르는 거 마찬가지로 전류 분배 법칙 또는 오음의 법칙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병렬 저항 회로에서 전원을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배율기 및 분류기를 저항 회로로 그려서 해석할 수 있는가, 또한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을 이해하는가, 그리고 지금 배운 델타 Y 변환을 할 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키를 잡고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교재를 아직 준비 못한 학생을 위해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1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가지고 답안을 내길 바라요. 그래서 14번까지 했고요. 교재 이제 내가 이제 전부를 다 살펴보진 못했어요 지금. 그런데 요거 5번 문제는 교재 보면 답이 이제 A, B, C로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그냥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9분의 10R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장 연습 문제를 1장과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과제 기간 내에 제출을 하세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과제 작성 형식, 문제 번호와 내용, 그리고 그림, 풀이와 답안을 모두 수기 작성 후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한 다음에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과제 범위는 2장 연습 문제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은 이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는 가상 강좌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격 수업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원격 수업의 과제란이 있어요. 거기를 참고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파일명은 학번, 반, 학번, 홍길 이름 순으로 해서 쓰십시오.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답만 쓰지 말고요. 본인이 풀어보고 답과 맞춰보길 바랍니다.
또한 연습 문제의 답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풀이 과정과 함께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답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또 문자를 주길 바래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4주차 2강을 마치고요. 5주차 1강은 이제 제 3장, 이게 2장이 아니라 3장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 델타 변화하는 그 과정 유도한 거를 내가 업로드를 할 것이니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공업수학 때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번 더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공업수학을 내가 안 가르치는 A반 학생들은 꼭 그거를 듣길 바래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